1863년 겨울, 미국의 전쟁터는 이미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총검을 붙잡고 대열을 맞추던 보병들의 전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뒤에서 전쟁의 흐름을 움직이는 새로운 힘이 나타나고 있었다. 쇠와 불, 증기와 전류, 인간의 땀과 피를 넘어 이제는 기계와 산업이 전쟁을 지배하고 있었다.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역, 차가운 눈발이 플랫폼을 휘날리고 있었다. 멀리서 커다란 굉음이 울리자 병사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곧 검은 연기를 뿜으며 증기기관차가 역으로 들어왔다. 기차 바퀴가 철로를 때리는 소리는 대포 소리에 맞먹는 힘으로 울려 퍼졌다. 증기는 사람들 얼굴에 따뜻한 물방울을 흩뿌렸고 기관차의 피스톤은 마치 심장이 뛸 듯 박동했다. 플랫폼에 선 병사들은 놀라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어떤 이는 군화를 벗어내려 손바닥에 붙은 굳은 살을 문질렀다. 이 기차 덕분에 더 이상 수십 마일을 걸을 필요가 없어. 그는 중얼거렸다. 다른 병사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얼어붙은 들판을 바라봤다. 눈 덮인 마을을 뒤로하고 이제는 이 철마가 그들을 전장으로 끌고 갈 것이었다. 화물칸 문이 열리자 망치질 소리가 요란하게 이어졌다. 상자들이 쏟아져 내렸고 병사들은 무겁게 들린 나무 상자를 지게에 올려 날랐다. 상자 뚜껑이 열리자 번쩍이는 탄환이 쏟아졌고 화약 냄새가 퍼졌다. 또 다른 상자에는 말린 소고기와 단단한 빵, 따뜻한 담요가 가득 들어 있었다. 장교는 명단을 확인하며 호통을 쳤다. 여단별로 분배하라. 신속히 움직여라. 군화 소리가 플랫폼을 울렸다. 병사들은 화물칸 사이를 뛰어다니며 무기를 나르면서도 서로 농담을 던졌다. 한 병사가 웃으며 말했다. 이 철마가 우릴 먹여 살리는군. 그의 웃음 뒤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수도 워싱턴의 전신국. 작은 방 안에는 수십 대의 전신기가 늘어서 있었고 그 딸깍거림은 빗방울처럼 끊임없이 이어졌다. 방 안은 담배 연기와 땀 냄새가 섞여 답답했지만 기사들의 손은 쉴 새가 없었다. 손끝이 굳은 살로 덮인 한 기사는 눈꺼풀이 내려앉을 듯 졸음에 시달리면서도 기계를 두드렸다. 그의 손에서 튀어나간 모스보호는 전선을 타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전장을 향했다. 옆자리에서는 암호문을 해독한 전령이 종이를 움켜쥐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굵은 숨을 몰아쉬며 막사로 달려간 그는 종이를 펼쳐 장군에게 내밀었다. 종이 위에는 방금 전 벌어진 전투 상황이 빽빽하게 기록돼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남부의 움직임이 이곳에 도착해 이미 다음 명령으로 바뀌어 있었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이 작은 전류가 전쟁을 바꿔놓는구나. 북부의 공장지대. 하늘은 연기로 가려져 낮에도 어두웠다. 용광로의 불길이 천장을 붉게 물들였고 쇳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쇳덩이를 다루던 노동자의 팔뚝에는 땀이 흘러내렸고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무거운 쇠망치가 쇳덩이에 내리찍힐 때마다 굉음이 공장을 뒤흔들었다. 소년 노동자는 얼굴에 기름때가 묻은 채 기계 틈으로 몸을 집어넣어 톱니바퀴를 조였다. 그는 손가락 끝이 베어 피가 났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다. 한쪽 구역에서는 여인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손끝은 바늘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천위의 탄환을 줄지어 올렸다. 반짝이는 금속 덩어리들이 순식간에 포장되어 나무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그 상자들이 쌓여나가면 곧 기차에 실려 전선으로 향할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숨소리와 기계의 굉음, 쇳물의 냄새가 뒤섞여 공장은 하나의 거대한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그러나 남부의 풍경은 달랐다. 목화밭에서는 여전히 채찍 소리가 울렸고 병영에서는 오래된 머스킷을 손질하는 병사들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어떤 이는 총알이 부족해 장전한 채 쏘지도 못하고 전투에 나서야 했다. 마을 대장간에서는 대장장이가 거친 손으로 낡은 쇠조각을 깎아 총알을 만들고 있었다. 그가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불꽃이 튀었지만 그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전장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남부 병사들은 녹슨 총을 쥐고 서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린 목화로는 싸울 수 없구나.
저들은 쇳덩이로 우리를 덮치는데? 바다 위. 증기기관을 장착한 북부의 철갑선이 거대한 검은 선체를 드러내며 물살을 가르고 있었다. 포탄이 빗발쳤지만 철판은 불꽃을 튕겨내며 버텼다. 남부의 목재 함선들은 불길에 휩싸여 산산조각 났다. 파편이 하늘로 흩어지고 수병들의 비명이 바닷바람을 타고 메아리쳤다. 어떤 수병은 불타는 갑판에서 몸을 던지며 절규했다. 저 쇳덩이는 불에도 잠기지 않는다. 불길이 번지는 바다 위에서 철갑선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굉음을 울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1863년 전쟁은 더 이상 사람의 피와 땀만으로 굴러가지 않았다. 철도는 병사들을 실어 날랐고 전시는 명령을 번개처럼 옮겼으며 공장은 끝없는 무기를 쏟아냈다. 남부의 낫과 목화, 채찍은 쇠와 불 앞에 무기력해졌다. 인간의 전쟁은 총과 강철, 연기와 전류가 이끄는 산업전쟁으로 변해 있었다. 1863년 초겨울, 버지니아 전선의 북군 진영. 하얗게 서리가 내린 아침, 군수 창고 문이 열리자 병사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관리관이 명단을 확인하며 이름을 부르자 병사들은 차례로 앞으로 나아가 새 군화와 담요, 식량 배급을 받아갔다. 새 가죽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고 병사들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신발을 갈아 신었다. 낡은 군화에서 나온 발은 상처투성이었고 굳은 살이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다. 어떤 이는 불가 근처에 앉아 발을 쬐며 새 군화를 꼼꼼히 매만졌다. 옆에서 지켜보던 포로 출신 남부 병사는 자기 맨발을 내려다보다가 잠시 눈길을 피했다. 남부의 병영은 정반대였다. 바람이 스며드는 천막 안 병사들은 낡은 군화를 서로 바꿔 신기도 했다. 발가락이 구멍으로 튀어나와 얼어붙은 흙 위에 닿자 병사들은 이를 악물었다. 저녁 식사라곤 작고 쭈글쭈글한 고구마 몇 개뿐이었다. 그마저도 둘이 나눠 먹어야 했다. 한 병사가 조심스레 고구마를 갈라 건넸지만 옆의 동료는 고개를 젓고 받아들지 않았다. 네가 먹어. 난 배보다 굶주림과 싸우는 게 더 힘들다. 그 말은 허기보다도 더 깊은 체념처럼 울렸다. 전장은 철도가 갈라놓고 있었다. 북부는 병사와 대포를 실은 기차를 하루 만에 수백 킬로미터 이동시킬 수 있었다. 증기기관차의 기적 소리와 함께 병사들은 창문에 이마를 대고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봤다. 며칠 걸릴 행군이 단 하루로 줄어든 것이었다. 차창 사이로 들려오는 철도 굉음은 곧 승리의 확신처럼 느껴졌다. 한 장교는 노트에 적었다. 우린 이제 발이 아니라 철길로 걷는다. 남부의 부대는 다르다. 폭격으로 끊어진 철도는 복구할 자재가 없어 방치되었고 병사들은 밧줄을 어깨에 걸고 대포를 끌어야 했다. 굵은 밧줄이 어깨를 파고들어 살이 벗겨졌고 그 자국은 붉게 피어났다. 땀이 흘러내려 흙먼지와 뒤엉켜 피부에 달라붙었다. 대포바퀴는 지늘게 빠졌고 병사들은 이를 악물며 발을 들이밀었다. 끙끙거리는 소리와 욕설이 들판에 메아리쳤다. 그들의 행군은 발걸음이 아니라 고통으로 기록되었다. 전투 현장에서의 차이는 더 뚜렷했다. 북군의 병사들이 들고 있던 스프링필드 소총은 사거리와 정확도가 압도적이었다. 총성이 울리면 멀리 서 있던 남군 병사가 쓰러졌다. 피 흘리며 쓰러진 병사 옆에 있던 동료가 머스킷을 겨누었지만 총알은 빗나가 나무 기둥에 박혔다. 그는 총을 던지며 울분을 토했다. 이건 돌멩이 던지는 것과 다를 게 없어. 그 순간 포탄이 머리 위에서 터졌다. 흙과 피가 뒤섞여 참호 안으로 쏟아졌다. 병사들은 땅에 엎드려 귀를 막았다. 누군가는 두 손으로 흙더미 속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쳤다. 땅은 포성이 울릴 때마다 요동쳤다. 북부의 대포는 끝없이 쏟아졌다. 중포가 불을 뿜을 때마다 대지는 흔들렸고 포탄은 남군의 참호와 숲을 갈기갈기 찢었다. 쓰러진 나무들이 덮치며 병사들을 짓눌렀고 먼지와 연기가 뒤섞여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남부 병사들은 숨이 막혀 기침을 하며 흙을 뱉었다. 어떤 이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탄환을 다시 주워 장전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총에 넣지도 못했다.
병사들의 일상에서도 격차는 분명했다. 북군의 병사들은 저녁 모닥불 옆에서 통조림을 열었다. 쇠로 된 캔 뚜껑이 따닥 소리를 내며 열리고 짭짤한 소고기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들은 빵을 찢어 고기를 올리고 서로 나눠 먹으며 피곤한 웃음을 지었다. 남부 병사들은 텅 빈 배낭을 뒤져 잡초 뿌리나 말라 비틀어진 나무 껍질을 씹었다. 어떤 이는 손가락을 빨며 허기를 달랬고 다른 이는 눈을 감고 속으로 기도했다. 굶주림은 총알보다도 느리게 그러나 깊이 병사들을 갉아먹었다. 어떤 북부 병사는 새 군화를 신은 채 행군하며 동료에게 말했다. 이 신발이 나를 살릴 거야. 그의 발걸음은 땅을 단단히 밟았다. 같은 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맨발의 남부 병사는 발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나오는 걸 보며 중얼거렸다. 이 발이 나를 죽이겠지. 같은 대지 위에서 전혀 다른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다. 1863년 북부와 남부의 차이는 더 이상 병사 개인의 용기나 장군의 지략이 아니었다. 공장에서 쏟아져 나온 총과 대포, 철기를 달린 병참, 전신을 타고 흐른 명령이 북부를 움직였다. 남부는 여전히 목화와 낡은 무기에 의지한 채 버티고 있었다. 전쟁은 점점 더 산업의 힘에 의해 기울어갔다. 1864년 봄, 버지니아 전선. 새벽 안개 속 북부의 진영에 기차가 들어왔다. 기관차의 기적 소리가 길게 울리고 증기가 플랫폼 위로 흩날렸다. 차갑던 공기 속에 따뜻한 증기가 번지자 병사들이 고개를 들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화물칸 문이 열리며 철제 경첩이 끼익 소리를 냈고 탄환 상자들이 곧장 지게차에 실려 나왔다. 무거운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곧 이어 통조림을 담은 상자와 담요 더미가 쏟아졌다. 병사들은 줄을 서서 차례로 배급을 받았다. 한 병사가 손에 새 군화를 들고 무릎을 꿇었다. 낡은 군화를 벗자 발 뒤꿈치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발을 털고 조심스럽게 새 신발을 신었다. 가죽이 발을 감싸는 순간 그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스쳤다. 옆에 동료는 모닥불 근처에서 통조림 뚜껑을 따며 농담을 던졌다. 따닥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짭짤한 고기 냄새가 진영을 채웠다. 병사들은 빵을 찢어 고기를 올려 먹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피로로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하루를 버틸 힘이 되었다. 같은 시각,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남부의 병영. 천막 안은 바람이 스며들어 차가웠고 병사들은 맨발을 모닥불 가까이에 대고 있었다. 발가락은 터져 피가 맺혔고 발톱은 이미 몇 개가 빠져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고구마를 돌 위에 굽고 있었다. 고구마는 불에 타며 지직거렸고 타는 냄새가 허기를 더 자극했다. 한 병사가 고구마를 반으로 갈라 동료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네가 먹어. 난 배보다 굶주림과 싸우는 게 더 힘들어. 고개를 푹 숙인 그의 눈가에 고통과 체념이 함께 드리워졌다. 포성이 울리는 전장. 북군의 스프링필드 소총은 총구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멀리 있는 남군 병사를 쓰러뜨렸다. 총알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목표에 정확히 꽂혔다. 남군 병사들은 구식 머스킷을 붙잡았지만 사거리와 정확도가 턱없이 짧았다.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은 허공을 지나 땅바닥에 처박혔다. 총알이 빗나가자 한 남부 병사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쌌다. 그의 입에서 절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 총은 돌멩이나 다름없어. 곧이어 북군의 대포가 불을 뿜었다. 하늘을 가르며 날아간 포탄이 남부 참호 위에 떨어졌다. 굉음과 함께 흙더미가 폭발했고 진흙과 파편이 병사들 위로 쏟아졌다. 참호에 있던 병사 하나가 흙더미에 파묻혀 팔만 내놓고 버둥거렸지만 동료들은 이미 또 다른 포탄을 피하느라 달려가고 있었다. 공기에는 유황 냄새가 짙게 깔렸고 병사들의 귀에는 몇 분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폭발 뒤 찾아온 정적 속에서 그들의 심장은 두려움에 쿵쿵 뛰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북부 진영에는 편지가 도착했다. 기차에서 내려온 가방 속 편지들은 병사들의 손에 나눠졌다.
어떤 병사는 모닥불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찢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가족의 목소리가 종이 위에서 살아났다.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린다. 그 글자를 읽는 순간 병사의 눈동자가 반짝였고 입술은 떨렸지만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다. 반대로 남부의 병사들 중 다수는 몇 달 동안 편지를 받지 못했다. 철도가 끊겨 우편마저 전선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막 속 그들의 밤은 조용했고 그 고요는 외로움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1864년 여름, 남부의 마을. 거리는 고요했고 대장간의 불은 꺼져 있었다. 젊은 남자들은 전쟁터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농장에는 일손이 부족했다. 시장의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고 주민들은 서로의 손을 붙잡고 굶주림을 견뎠다. 한 노파가 우물가에서 빈 양동이를 들고 흐느꼈다. 우린 다 내어주고도 아직도 내어줘야 한다. 반대로 북부 도시의 공장 굴뚝은 여전히 연기를 뿜었다. 소년과 여인들이 노동자의 자리를 채웠고 기계는 밤낮 없이 돌아가며 무기를 쏟아냈다. 바다 위, 북부의 철갑선이 남부 항구를 봉쇄했다. 검은 철판으로 덮인 선체는 포탄을 튕겨내며 버텼고 목재로 된 남부의 배들은 불길에 휩싸여 차례차례 가라앉았다. 항구의 주민들은 해안을 바라보며 울부짖었다. 시장에는 소금도 설탕도 옷감도 사라졌다. 아이들이 배고픔을 달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들은 그 아이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남부 병사들은 여전히 용기로 싸웠다. 참호 속에서 굶주린 몸을 일으켜 총을 겨누었고 대포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깃발을 붙잡았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알고 있었다. 용기만으로는 쇠와 불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북부 병사들이 기차와 공장, 전신과 철갑선의 힘으로 버티는 동안 남부는 점점 더 지쳐갔다. 1864년의 전장은 더 이상 인간의 힘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산업의 바닷속으로 던져진 장면이었다. 총과 강철, 연기와 전류는 피와 땀 위에 군림하며 전쟁의 판도를 북부 쪽으로 기울게 하고 있었다. 남북전쟁은 이제 명백히 산업전쟁이었다.